지금 보고 계신 거는 오늘 비행기로 떠날 물건들입니다. 목적지는 사이판이고요. 사이판에서 플루메리아 비행기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래처라서 거의 한 달에 두세 번꼴로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량이지만은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너무 비싸서 배 같은 걸로 갔을 때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재고를 둬야 되는 재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 때문에 비행기로, 비싸지만은 비행기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비행기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탑스 나갈 거 기다리고 있고 벌써 차들이 꽉 차가지고 아이콘시암, 이브앤보에 한 차 가득합니다. 아침에는 또 리빙몰에도 나가야 돼가지고 굉장히 분주하네요. 이거는 이제 향이라든가 그런 거 담고 남은 것들을 이제 재활용 센터에 보내서 버리지 않고요. 재활용 센터에 보낼 것들이고요. 아침 출근하기 전에 공장 앞에서 조회를 합니다. 인원이 제대로 다 왔는지 얼굴 확인하고 두발, 손톱, 그 다음에 그날의 알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개인 소지품 그 로커를 깨끗이 사용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들 뿐. 안녕하세요, 태극개마입니다. 오늘은 환경을 좀 바꿔보자. 맨날 사무실에서만 하니까 좀 지겨워서 아침 조회도 볼 겸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게 너무 바빠서 저도 배달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리빙몰이라는 가구 전문점에 3차 배송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야? 아이콘시암? 아이콘시암에도 저희 비누들하고 입욕제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 분들이 많이 사가시는데, 뭐 솔직히 외국 나가서 기념품 사는데 뭐 그 회사 브랜드까지 막 신경 쓰면서 사겠어요? 그냥 가격 맞고 향 좋고 그냥 보기 좋다 그러면 사는 거죠. 뭐 그리고 써봤더니 좀 괜찮더라. 그럼 나중에 가서 또 사오지 뭐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달 곳도 있고, 이브앤보에도 오늘 저 물류창고로 보내야 되겠고, 어제도 바빴는데 오늘도 바쁘네요. 차가 지금 기사가 2명 있어요. 차는 3대가 있고, 한 명을 아직 더 채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남아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명으로 하고 급할 때는 그냥 제가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콧등에 이렇게 땀에 계속 되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무슨 주제로 해야 될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이제 배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 그러니까는 태국에 또 한 달 살기라든가 뭐 태국에 있다가 여행을 다시 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 또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 물건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 사용했던 물건. 이 물건들이 이제 조금 애매하게 뭐랄까 버리기는 아깝고 계속 쓸 것 같은데 지금 태국에서는 처리를 못 하겠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우체국으로 보낼까? 우체국으로 보내기는 또 이렇게 양이 너무 많잖아. 뭐 10kg, 뭐 20kg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는 이것저것 했다 한 100kg 나올 것 같아. 너무 많이 그거 했어.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태국에 살다 보니까 또 필요한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우체국으로도 받을 수 있죠. 우체국 받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 경험담을 토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한두 번 갔겠습니까? 또는 한국에 물건을 한두 번 보냈겠습니까? 또는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고 많이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문제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체국에 대해서, 우체국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우체국은 한국에서 같은 무게를 한국에서 태국에 보낼 때와 태국에서 한국을 보낼 때 어느 게 더 쌀까요? 한국에서 태국으로 보낸 게 더 저는 싸다고 봅니다.
뭐 무기 단위가 다 가격이 온라인에 다 표시돼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보내봤을 때 똑같은 무게를 보냈을 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얼마 안 되게 한 1kg 뭐 이렇게 보낸다 했을 때 우체국에 실제 가서 보내면요, EMS 특급 배송으로 3일짜리인가 4일짜리를 보내면요, 한국의 도착 비용이 한 최소 5, 6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최소야. 한 2kg 갔다 그러면은 진짜 한 7, 8만 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이상해서 한국에서는 1kg 보내도 한 비싸야 뭐 2, 3만 원 정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뭐 이렇게 비싸? 여러 가지를 제가 수소문해서 물어봤는데 이렇습니다. 배송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 제가 역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에서 태국으로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1kg 보낼게요. 그럼 우체국에 가죠. 우체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한 대 모아가지고 뭐 한 대 모으는 걸로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나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종착지는 공항입니다. 근데 그 구간이 짧아요. 그냥 모아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짧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가 가장 많이 들어가. 도착해서는 분류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 또 나눠야 되고 차가 가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랄까 더 많은 손이 탑니다. 더 많은 손이. 그러다 보니까 손이 탄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올라간다. 그래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태국에서 공항까지 가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싼데, 한국에서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자기들 나는 한국에서 역으로 한국에서 태국으로 보낼 때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싸고, 그 다음에 태국에 도착해서 또 인건비가 싸고 그 나라의 그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싼 거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계산 두드려 보고 막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저처럼 여러 번 한국이랑 태국이랑 우체국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해본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우체국 받는 거 운이 좋으면 잘 도착합니다. 운이 좋아요. 이거 운이 잘 맞아야 돼요. 운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관에 걸렸다든 어처구니 없. 아니 내가 쓰던 옷가지를 더 여기서 쓰고자 한 박스에다가 옷을 10벌을 보냈는데, 아니 그걸 세금을 내라니. 이거 봐라, 중고인데 이게 쓰던 거 보내고 개인적인 용도인데 값어치도 없는 건데 웬 세금을 내라는 거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먹을 거 보내는데 걸리고, 그냥 걸면 걸리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우체국 택배의 병폐입니다. 병폐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이게 값어치가 한국식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우체국을 받는데 한국식대로 아 뭐 그냥 우체국 받는데 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20kg도 뭐 용량이 많든 간에 이거 개인적인 용도니까 EMS는 개인적인 용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태국에서는요 물건의 값어치가 1500바트인가 요새 좀 더 낮춘다는데 1000바트로 그 이상이면은 물건의 값어치가 그 이상이면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매기면 상관없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우체국 그 동네에 큰 우체국 가서 받아야 돼요. 거기 가서 세금을 내고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는 택시 비용도, 또는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차 몰고 가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가야 되죠. 뭐 오토바이 타고 가든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거 또 그거 끌고 올 때도 차 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요, 안 보이는 비용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요 바로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뭐 대기표 받고 줄 서고, 어쩐 날은 또 태국 사람도 많고 막 그러면은 이게 줄 서다 끝나. 줄 서다. 그거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게 바로 한국에 있는 거를 태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받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큰 배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진짜 뭐 하나짜리 또는 한두 개짜리 작은 박스에다가 받는 거는요, 그런 것도 배달 잘해줘요. 값어치가 확실히 없는 거는. 그런데 부피가 컸다, 뭔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 중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얘네들은 태그가 없어도 중고라 생각 안 하고, 그 티셔츠를요, 만약에 티셔츠라 하면은 인터넷에 검사를 해봐요. 티셔츠 한국에서 얼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 2만원이다 그럼 2만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기다가 2천원이나 썼더라도 2천원이라 생각 안 해요. 2만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2만원에 대한 세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우체국 택배를 받는 분들이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거예요. 아 짜증나, 이거 세금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게 바로 태국입니다. 실제로 뭐 동남아시아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재수 좋으면 받는 거고 재수 없으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체국 택배로 한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싸게 하고 싶다, DHL, 뭐 페덱스 다 좋아요.
비싼 거 빼고요. 그런 거는 비싸고, 그 다음에 물건도 너무 진짜 막 퍼펙트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잘못 수량하거나 액수 잘못하거나 그러다가 빠꾸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태국과 한국, 또는 태국에서 외국,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보통 여기 태국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러더라고요. 태국이 종착지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태국에 있다가 뭐 다른 나라로 점프, 또 다른 나라로 점프, 그러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짐인 거예요. 짐 또 비행기 막 수함을 보내고 그냥 막 힘들어 죽겠잖아요. 거기다 또 더 많아 물건이. 그럴 때는 운송업체를 써야 되는 겁니다. 태국에는요, 여기 어떻게 보면 거의 중앙에 있어요. 뭐 중앙도 아니지만은, 하지만 물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태국입니다. 물류 그냥 전 세계 어디든 다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개인적인 용도인데 한 50kg 이상급 100kg를 한국으로 받거나 보내거나 할 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제가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 우체국 택배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지만은 우체국 택배가 아닌 다른 운송 방법에 대한 팁을 제가 다음 편에서 썰을 풀겠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이 썰만 해도 너무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못 끝냅니다. 태국에서 한 달 사기, 방콕에서 한 달 사기와 같이 운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그 운송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체국으로 물건 보낼 때는, 우체국으로 뭘 많이 보냈다 그러면 일단 세금을 낸다는 각오로 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다 그러면 가격을 최대한 1500바트 이하로 써서 해야 되고요. 걸렸다 하면은 일단은 교통비 내가면서 가서 받을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평을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짠나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그 직원들 물류 창고 같은 데 보내면서 운송 요거에 대해 생각이 나가지고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 편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어디서 보내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럼 안녕.